반갑습니다. 오늘도 소태한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 가운데 하나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줄여서 온생취라고 하죠. 교도님들 사연을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고 하는 상시 응용주의사항 1조의 틀에 맞춰서 마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붓듯 장기 투자를 목표로 주식, ETF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냈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 방식이 틀렸나 싶어 초조해집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인기 종목의 유혹 앞에서 장기 투자라는 제 원칙이 매번 흔들립니다. 평생 뚝심 있게 살아온 인생인데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이 당혹스럽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의심 없이 제2의 인생을 단단하게 준비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이제 온전함이라는 면에서 보자면 일단 온전함은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불안하고 옆에 보니까 비교되고 마음이 요란하고 편치 않아요. 그렇죠? 예. 도대체 이럴 때 온전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구나. 이 주식 투자 때문에 너무 괴롭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골똘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온전함을 챙기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이 꼭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내가 지향하는 그 돈으로 환산하지 못할 어떤 가치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의 여유나 편안함이나 평정심이나 그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없이 행복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정말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하시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하고 요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성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체가 그냥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하나의 좋은 공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 생각하면 주식도 반드시 성공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말 욕심 많은 얘기예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온전한 마음을 챙겨야 이 사태 파악을 하고 대안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마음을 되도록이면 이제 온전한 마음을 챙긴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제 온전함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함이 깨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반대로 보자면 온전함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넘어가면 이제 온전한 생각. 이거는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정견 그러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 그냥 사실을 직시하는 거죠. 이 주식 투자의 현실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좀 날카롭게 표현을 하자면 주변에 잘된 사람만 그렇게 많나요?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비교심을 갖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칠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도 보고 실패하는 사람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운 생각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를 누구나 다 연구하겠죠. 근데 저는 마음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이 성공의 기준, 가치, 척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뭐 5번째, 6번째로 밀어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주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힘든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의 기준은 뭔가,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이런 경제적인 그 성공이랄까요? 주식 투자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 밑에 경제적인 것도 막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참 좀 허황된 거죠. 그렇죠?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일까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주식 투자도 내 자산의 몇 %를 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얻으면 주식 투자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자칫하면 끝없는 성공을 추구하다가 크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되게 계속 잘 하다가도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선을, 기준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는 김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긴장감을 놓칠 수는 없겠지만 초조하거나 상대방을 비교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정신 상태가 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서도 건전하고 여유롭게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 거기에 좀 착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자칫하면 주식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쵸? 정말 적당하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예지만 카지노 같은 데 가면 슬롯 머신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복불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승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률을, 슬롯 머신을 일정 승률을 정해주고 그거를 행정관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슬롯 머신을 해서 크게 딸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만 계속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청에 보고한 그 승률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무슨 지수를 따지고 큰 경기의 흐름을 예측하고 읽어내고 이제 이런 영향들이 주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일희일비하는 일들은 좀 줄죠. 그러니까 슬롯 머신을 하면서 어느 날 동전 한 입 넣고 몇백만 원 벌어가지고 막 계속한다. 그 결과 어떻게? 너무 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답을. 그 승률에 예를 들어서 70% 잃게 돼 있고 30%만 따게 돼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그 확률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슬롯 머신은 아니지만 주식도 뭐죠? 그 큰 흐름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 단기적인 성취에 자꾸 마음까지 오락가락하면 그 삶은 정말 주식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식을 안 하고 조금 가난하게 살면서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다른 것까지 올인할 필요가 전혀 없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는 그 요소들은 뭔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 주식 붐에 따라서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정말 그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내 삶의 일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무슨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오너도 아니고 대기업 사장도 아닌데 보통 사람이라면 내 삶의 일부분이다. 그 적정선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큰 틀이 깨지는 거죠. 그런 것들부터 좀 이렇게 할 때 내 온전한 삶도 유지할 수가 있고, 지혜로움도 그 안에서 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과도 이게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그냥 적절하고, 그래서 결과도 괜찮고 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골라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이렇게 온생치 관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성찰하시고, 과연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좀 덜 중요하고, 주식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냐 내 삶에서, 특히 노년이신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고, 좀 그 균형감을 찾으시라고 좀 말씀드렸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힘들어하는 아들을 돕고자 손주를 봐주겠다는 저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는 남편. 남편은 이제 우리 나이와 건강을 우선하며 독립적으로 살자고 철저히 선을 긋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은 이해하지만 제 마음을 조금도 공감해주지 않는 태도에 깊은 서운함이 쌓입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육아 문제가 아니라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정면 충돌입니다. 자식과 연결되고픈 저, 부부 중심의 삶을 원하는 남편, 평행선 같은 이 차이가 답답합니다. 이 갈등으로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마저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간극을 좁혀야 할까요? 지금 이 내용은 아주 여러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고, 해결이 참 쉽지 않다. 흔하지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견해 차이가 있는데, 부부간의 견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긴 하지만, 아주 사실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냉정하게 그냥 합리적으로만 들여다본다면 오히려 견해가 같기가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도 이 견해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괴로울 수 있지만, 견해가 다르다는 것 자체를 일단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살았지만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이 경험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되기 전에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포용적 태도와 관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괴로움을 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드러나고 견해 차이로 인해서 서로 공감 못 해주고 섭섭함이 쌓이고 하는 그 괴로움이 발생했잖아요. 그 차이가 없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지만 그 견해가 달라지기 이전으로 쭉 가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서로 뭐 가족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연 어디에도 뭐 미워해서 그런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견해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견해 차이로 드러난 것보다는 왜 이런 견해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견해 차이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어떤 마음을 확인하면은 오히려 그 출발점이 같을 수도 있다. 그런다면 좀 왜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연장되는 건데, 이제 온전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제 온전함은 제가 그 원래의 그 차별, 그 견해 차이가 일어나기 전에 본의, 서로 가족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로 해서 좀 마음을 여유롭게 확인하셨다면, 이제 생각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우리 교리에서는 이제 인과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과의 이치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해 차이가 발생했는데, 등산을 가다 보면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가다 보면 갈림길 나오죠. 그럼 그때 오른쪽으로 갔어요. 좀 가다 갈림길 나오면 왼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갔어요. 이러면서 B 코스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B 코스가 안 나오고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때 대체 어떻게 하죠? 되돌아오죠.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거든요. 여기서 모르는 길을 계속 갈수록 그 미로에서 헤매니까 이제 되돌아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반대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요. 손주를 본다. 그렇지만 건강에 악영향이, 부담이 오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왜 그 생각을 하는지를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당신은 내 얘기를 못 알아주느냐 하면은 계속 평행선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알 수 없으니까. 이분도, 이 남편분도 평생 너무 고생하고 쪼달리고 살았어요. 직장 생활 하느라고. 내가 이제 조금 말년에
좀 여유롭게 좀 취미도 좀 즐기고 좀 쉬고 싶고 이제 이런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손주를 봐달라고 하니까 그 뭐 아내는 손주 보라고 하고 나 혼자 매정하게 뭐 취미생활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다 그러면 뭐죠?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그냥 올인을 해서 육아를 하고 올인을 해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 노후를 즐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절충도 할 수 있잖아요. 적당하게 보다가 그 자녀들도 다 이해할 테니까 그 프로그램을 짜서 적절하게 취미를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치 이거를 하면 이거는 전혀 안 되고 육아를 하면 이거는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파악할 게 이제 대소유무라고 하는 거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하고 큰 것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뭐냐? 반대하면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뭘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가 먼저냐? 자녀가 먼저냐? 노부부가 먼저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제가 만약에 손주가 생겼는데 모든 시간들을 다 손주한테 쏟아야 된다 그러면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도 좋지 않아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서로 이게 가족들이 이 육아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분담하고 또 젊은 자녀들은 직장 생활이나 뭐 육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 또 노부부들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인생의 사이클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시간 안배 이런 것들로 좀 절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추측이 육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육아를 통해서 자녀들하고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관계 맺으면서 알콩달콩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분은,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이것도 다른 사안하고 비슷하게 이제 취사에 관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원인 분석을 했으면 취사를 해야 되잖아요. 육아 쪽으로 다 올인할 거냐, 아니면 뚝 잘라서 니네들이 해라, 우리는 즐기겠다, 이렇게 하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취사인데 취사든 이거를 취하고 이걸 버리든 이거를 취하고 이걸 버리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도 양단의 선택지밖에 없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이거를 좀 구조화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상실감이나 또는 어떤 갈등 좀 줄이면서 이것저것 좀 100점은 안 되겠지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지혜를 모아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건 이제 노빠심에서 말씀드린 건데 정 안 되면 나는 아기 볼 때 남편은 좀 나가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정 안 되면. 그렇죠? 꼭 같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약간 개인차를 둬서 각자 좋아하는 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냥 이거 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생치 공부,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다니면 저거다라고 하지만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그 둘을 절충하고 이렇게 더 지혜로운 제3의 방안을 찾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방안을 찾는데 더 좀 몰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지만 이 가정에 맞는 어떤 지혜로운 답이 있겠죠. 제가 드릴 수는 없고 가족들끼리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드린 그 말씀은 그것이 뭐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틀에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온생치 마음 공부를 하시는 이 모든 분들이 내 삶에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아주 유념해서 습관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지 하는 한 마음만 챙기셔도 정말로 온생치가 되는 쪽으로 공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훨씬 해결책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요 틀에다 넣으니까 이게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구나, 훨씬 낫네, 결과가 좋네,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굳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증명해내시는 그런 일주일을 지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